아카이누는 해군 내에서 가장 강경한 노선을 표방하며 아오키지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원수가 된 뒤 해적이라는 악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철저한 정의를 내세우며 해군 전체를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카즈키는 야쿠자의 술잔에서 비롯한 이름으로 작중에서도 무자비한 성격과 폭력적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냉혹한 성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아카이누는 해군 대장으로서 정상전쟁에 참가해 흰 수염과 맞붙고 에이스를 살해함으로써 해군에게 결정적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그 능력과 기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신념은 악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 정의관으로 해군 동료와 민간인조차 희생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잔혹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터 콜 당시 중장이었던 아카이누는 학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이 탔던 피난선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병이었던 쿠잔 등도 그의 냉혹함에 소름을 느꼈습니다. 2년 전 정상전쟁 이후 쿠잔과의 11강 결투에서 승리하여 해군 원수가 된 사카즈키는 해군본부를 신세계로 옮기고 전력 보강을 위한 세계징병을 시행하며 더욱 강력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아오키지와의 사투로 펑크하다드는 절반이 화산지대, 절반이 빙하지대가 되었고, 사카즈키는 귀 일부와 흉터를 남겼지만 쿠자는 다리를 잃었으며 이로써 사카즈키가 원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칠무에 제도를 유지하려 하고 거대 병력을 동원해 해적과 혁명군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습은 해군 위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험상궂고 야쿠자풍의 인상은 배우 스가와라 분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유명하며, 붉은 꼬무니 셔츠 위에 해군 제복을 입고 거대한 벚꽃 문신을 한 모습은 그의 강렬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흰 수염 해적단 진영에 큰 피해를 입힌 건 사카즈키였고, 결정적으로 에이스를 죽임으로써 해적들의 사기를 무너뜨려 전황을 뒤집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상전쟁 말미 흰 수염을 지난 시대의 패배자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조롱해 에이스의 분노를 샀고, 이를 이용해 에이스를 관통시키는 마그마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아카이누가 남긴 루피의 가슴 흉터는 에이스를 지키지 못한 상징이자 루피에게 사카즈키가 절대적인 복수 대상이 될 것을 암시해 강렬한 수적 구도를 형성합니다. 아오키지 푸른꽝, 키자루노란 원숭이와 대조되는 붉은 개라는 별명은 용암처럼 거센 그의 전투 스타일과 공격적 캐릭터성을 한껏 부각하는 장면입니다. 사카즈키가 가진 마그마그 열매는 불까지 삼켜버리는 성질로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호환처럼 묘사되어 에이스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세계관 최상급의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표기인 명고는 상대 신체를 내부에서부터 녹여버리는 치명적 일격으로 흰 수염이나 에이스에게 큰 상처를 내며 다른 어떤 능력자 못지않은 파괴력을 뽐냈습니다. 다른 대장들처럼 약간의 여유를 보이는 장면이 없고 극단적이고 냉혹한 모습만 지속적으로 드러나서 사카즈키는 가장 무서운 대장이라 불렸습니다. 오하라와 정상전쟁, 그리고 극장판 등에서 보이듯 필요하다면 무고한 희생도 감수한다는 장면이 많아 심지어 같은 해군 병사들조차 떨게 만드는 잔혹함이 부각됩니다. 사카즈키는 쿠잔을 결국 쓰러뜨렸으나 살려두었고, 쿠잔은 해군을 떠나 검은 수염해적단과 엮이는 등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이지만 사카즈키는 상관없는 바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기였던 키자루가 종종 내가 가볼까? 하며 상황에 뛰어들려고 해도 사카즈키는 무모한 싸움은 막으려 하며 상부지시와 해군 내부 사정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을 드러냅니다. 드레스로자에서 오보가 나자 직접 마리조아로 달려가 오로성에게 거침없이 따지는 모습은 사카즈키가 철저한 정의를 위해 상부도 거슬러 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로성이 도플라밍고를 비유하는 것에 분개하면서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다라고 선언해 오로성의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후 사태가 커져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된 뒤 사카즈키는 시가를 물고 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많은데, 이는 해적과의 전쟁뿐 아니라 오로성 설룡인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음을 시사합니다. 노스블루에서 성장한 사카즈키가 야쿠자풍 성격을 갖게 된 환경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중 묘사상 혹독한 과거가 그의 강경함을 키웠으리란 추측이 제기됩니다. 사카즈키가 해군본부 위치를 신세계로 옮기고 세계징병을 통해 후지토라 아라마키 같은 새로운 대장을 영입해 전력을 끌어올린 점은 해군이 바다의 패자가 될 것이라는 그의 발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래 사카즈키는 상황 견제를 위해 칠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후지토라가 칠무의 폐지를 이끌어 결국 사카즈키 체제와 충돌을 일으켰고, 폐지 후 크로스 길드 같은 세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가 미호크 크로코다일과 손잡고 해군에 현상금을 거는 사태가 벌어지자 사카즈키는 해군이 역으로 사냥당한다는 새로운 시대에 분노하며 크로스 길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카즈키는 꼴 D, 로저의 피를 이을 악이라며 에이스를 처단했고 그로 인해 루피와 혁명군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의 대상이 되었지만 해군 내부에서는 그를 승리의 영웅으로 치켜세웁니다. 정상전쟁에서 사카즈키를 직접 상대할 수 없었던 루피가 2년 후 사왕 반열에 오르며 언젠가 복수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작 내 최후의 대결 중 하나로 점쳐집니다. 쿠자니 검은 수염해적단과 엮인 상태에서 혁명군 사보등과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사카즈키에게 있어 전 동료가 적진에 있는 현실은 굉장한 비웃음거리 혹은 잠재적 위협입니다. 전세를 유리하게 바꾼 최대 공로자는 아카이누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지만 민간인 피해와 에이스 사망 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가 너무 앞장서 결과를 더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검은 수염에게 쫓긴 본이를 체포하거나 탈영병을 가차없이 죽이는 등 아카이누는 해군의 악역 포지션을 경고히 하면서도 필요할 땐 뇌물이나 협박을 쓰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아 정면 돌파용으로 묘사됩니다. 악을 삼켜버리는 마그마는 그의 신념을 상징하며 적이든 아군이든 정의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베는 태도는 잔혹함 뒤에 특유의 일관성이 숨어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비가맹국이라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사카즈키는 빅맘과 카이도의 동맹에 즉각 개입하지 않았고 아라마키가 독단 행동을 감행하자 노발대발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카즈키가 천룡인 오로성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그들도 그의 맹렬한 무력과 해군 통솔력을 인정하기에 완전히 강압적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레벨리에서 혁명군이 움직인 뒤 사카즈키는 이골 때리는 시대에 내가 원수를 맡게 됐다며 한탄하지만 그 한탄조차 모든 악을 박살낸다는 결심으로 뒤바꾸는 모습을 보입니다. 360m에 달하는 신장은 그가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상징이고 실제 전장에서 적들을 내려다보며 압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됩니다. 마르코와 비스타의 기스 공격조차 미리 간파해 피하거나 징베의 기스 펀치를 흘려내는 등 훌륭한 견문색 패기도 그가 지닌 자연계 능력을 더더욱 무시무시하게 만듭니다. 유성화산, 대분화 등 대규모 폭격에 준하는 용암 기술들은 아군 지휘선도 파괴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지만 사카즈키는 그런 부작용을 아랑곳하지 않는 호전적 전략을 구사합니다. 사카즈키와 쿠잔, 볼사리노가 같은 시기에 입대했다는 설정은 각기 다른 정의관을 지닌 대장들이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며 귀중 사카즈키가 최종적으로 원수 자리를 꿰찼습니다. 붉은 꽃무늬 셔츠와 장미, 커다란 문신이 어우러진 패션은 해군이라는 공적인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가공할 폭력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사카즈키의 어린 시절이 약간 공개됐는데 빈곤한 옷차림에 단검을 들고 선 모습이 그려져 극단적 환경이 현재의 잔혹성을 길렀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정상전쟁 때 코비가 도망치는 병사를 목격했고 사카즈키가 그 병사를 제거하는 장면을 본 뒤 곧 자신까지 죽을 뻔해 절규하는 모습은 사카즈키의 공포정치가 해군 내부에도 미쳤음을 암시합니다. 승패가 갈린 뒤에도 쿠잔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전우회를 떠나 쿠잔의 생존 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정작 쿠잔은 해군을 등졌습니다. 간혹 일러스트에서 사카즈키가 정의라고 표기된 분재를 칼로 가지치게 하는 장면은 악의 싹이 자라기 전에 모두 잘라내겠다는 결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생고쿠가 원수 자리에서 물러난 뒤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면서 해군의 분위기는 한층 더 강경해졌고 이전엔 볼 수 없던 과감한 작전들이 실행되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루피의 할아버지인 가프는 정상전쟁 당시 에이스가 죽었을 때 폭주하려 했으나 이후 사카즈키와 직접적으로 부딪힌 장면은 거의 없고 본편에서 두 사람의 격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2년 전까지 담배 장면이 없었던 사카즈키가 원수가 된 뒤부터 시가를 피우는 연출은 상층 권력과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가 그를 더 예민하게 몰고 간다는 은유처럼 보입니다. 필름지 등 극장판에선 해군본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 역할로 주로 등장하며 민간인 희생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만큼 냉혹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사카즈키는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평은 작중 여러 인물에게서 나오며 특히 오다가 직접 아카이누가 주인공이었다면 1년도 안 되어 결말이 난다는 말로 그 강함이 암시되었습니다. 이 쇼는 사카즈키와 정의관이 크게 달라 언쟁을 벌이고 아라마키는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독단 행동을 감행해 둘 모두 사카즈키 뜻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사카즈키는 천룡인마저 비판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해군이 휘둘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지만 정작 천룡인들은 해군조차 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반복됩니다. 사카즈키는 드래곤이 가프의 아들이자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는 점을 증오하면서도 언젠가 해군과 혁명군이 결판을 낼 것이라 여기고 그 중심에 루피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카즈키가 은폐하려 한 해군의 과오를 이쇼가 대중 앞에 공개 사죄함으로써 두 사람은 치열한 말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사카즈키는 이쇼의 권능에 제동을 걸려 했으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숲숲 열매 능력을 지닌 아라마키는 사카즈키의 스타일을 존경한다고 자처하지만 와노쿠니에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등 실질적으로 상명하복이 잘 안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루피가 2년간 수련하고 돌아온 계기도 에이스 사망 쇼크에서 비롯되었기에 사카즈키는 결과적으로 루피를 더 강한 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이 향후 전개에서 큰 흥미가 될 것입니다. 사카즈키는 사보 등이 활약해 세계 정보 기반을 흔드는 상황을 늘 경계하고 있으며 해군본부 단독으로도 혁명군을 잡을 수 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레벨리 직후의 사태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코비, 스모커처럼 자신을 막았던 이들도 중장대령급으로 성장해 중책을 맡는 점을 보면 사카즈키는 필요하다면 반항적 인재까지 쓰는 현실적 식견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팬들은 사카즈키가 단순히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루피가 진짜 부딪혀야 할 체제 수호자이자 형의 원수를 갚아야 할 상징적 대립점으로서 최종전에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오하라 사태의 주도자였던 탓에 사카즈키는 필요하면 버스터콜을 반복적으로 발동하려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대장 시절과 달리 원수가 된 뒤에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스의 죽음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가장 증오받는 악역이 된 동시에 이 정도의 강인함이 있어야 해적 시대를 억누른다는 의견도 있어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캐릭터입니다. 정상전쟁에서 기습당했음에도 곧장 반격해 흰 수염의 머리를 녹여버린 건 압도적 장면이며 이후 지진 펀치를 맞고도 돌아와 전장 전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집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카즈키는 에이스의 분노를 유도해 등을 돌려 세운 뒤 곧바로 마그마 주먹으로 복부를 관통시켰는데 이 일격으로 포트거스 D 에이스라는 중요한 인물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루피가 지향하는 해적왕을 악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로저와 흰 수염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들어 비웃는데 이 태도는 곧 루피와의 직접 대립을 예고합니다. 사카즈키 아래서 근무하는 해병들은 그가 해적 토벌을 진두지휘하며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는 점에 신뢰감을 얻으면서도 언제 자신들이 희생될지 몰라 두려워한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적악, 해군선이라는 단순 논리를 비틀어 사카즈키가 오히려 해적보다 잔인하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극의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다른 대장들이 시간에 따라 모습이나 태도가 바뀌기도 했지만 사카즈키는 초등장부터 2년 후까지 일관적으로 극단적이고 냉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유연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해적단에 합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카즈키가 그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직접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또 다른 격전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거칠고 무자비한 전투 스타일은 적에게 결정적 위협이 되지만 한편으론 민간인과 해군 장병마저 불안에 떨게 하여 전력 집결의 이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오는 묘한 양면성을 띱니다. 사카즈키는 베가펑크 암살 계획에 시피온과 얽힌 상황에 관여하고 볼사리노가 출동했지만 루피 일행과 다시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현 시점에선 무리한 충돌을 피하려 합니다. 은퇴한 생고쿠가 가끔씩 나타나 원수 해먹기 힘들지 라며 사카즈키를 놀릴 때 그는 항상 버럭 소리를 지르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고쿠의 경험도 존중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아카이누라는 코드네임은 자연계의 화염용암을 연상시켜 온 세상의 해적들이 그를 직접 상대하기를 기피하게 만드는 정신적 위압감까지 형성합니다. 정상전쟁 때 코비를 죽이려던 순간 샹크스가 칼로 막아섰을 때 이미 중상을 입은 사카즈키는 무리하게 붙지 않았고 곧 생고쿠의 종전 선언으로 크게 부딪히지 않고 끝났습니다. 2년 후 대령으로 특진한 코비가 영웅처럼 부상하자 사카즈키가 이를 두고 그때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비는 재차 그의 적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애니에서는 루피와 직접 싸우는 전개가 잦은데 원작에서는 아직 정면 재대결이 없는 만큼 팬들은 원작에서도 두 사람이 진심으로 격돌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카즈키는 오로성에 한없이 불평을 털어놓으면서도 그들이 해군을 움직일 결정권을 쥐고 있기에 정면 충돌을 자주 일으키진 못하지만 드레스로자 사태처럼 대놓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최고 권력임이 있다면 사카즈키가 그 존재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해군 원수인 그도 위에서 쥐고 흔드는 진짜 정정과 맞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신대장 영입, SSG 베가펑크 연구 등 해군 전력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사카즈키 체제는 기존 상황 질서에 큰 균열을 내고 있으며 해군이 진짜 바다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수장으로 떠오른 버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카즈키 입장에선 해군을 우롱하는 버기의 행보가 달갑지 않아 언젠간 정면에서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장 전개 도중 쿠마가 마리조아를 향해 돌진하자 사카즈키가 명구를 꺼내들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모습이 잠깐 그려졌으며 쿠마는 도톰도톰 능력으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죽인 공격이 에이스의 복부를 관통함과 동시에 불주먹을 녹여버린 장면은 원피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죽음 연출로 꼽히며 사카즈키의 잔악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사카즈키가 바라는 해군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구상은 사왕이나 혁명군, 심지어 칠무의 잔당들도 모두 하나로 모아 부수겠다는 의지로 이어지지만 아직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진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해적은 무조건 없애야 할 악이므로 빅맘이나 카이도, 샹크스 같은 거물들이 동맹을 맺을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지만 동시에 무리한 개입을 자제해 현실적 한계도 인정합니다. 스쿼드를 이간질시켜 흰 수염을 찌르게 하거나 에이스를 분노케 해 반격 틈새를 만드는 등 사카즈키는 은근히 교활한 심리전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 등에서도 사카즈키는 흔히 불합리한 엄격함을 보여주며 해군 신입들을 벌벌 떨게 하는 무서운 상관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로키드 베가펑크 드래곤 등 다양한 인물들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는 동안 사카즈키는 해군이라는 방대한 집단을 무기 삼아 그들과 충돌할 큰 축으로 남아있습니다. 원작 독자들에게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악당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해군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빌런으로 각광받습니다. 흰 수염에게 뚫려 집안 아래로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심각한 부상 상태에서 루피를 계속 쫓아가는 집념은 작중 다른 캐릭터에선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근성입니다. 사카즈키는 쿠잔이 설령적이 되더라도 해군에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바보라는 식으로 쓸쓸한 쓴웃음을 지었는데 이 멘트에서 옛 동료를 향한 묘한 애증이 엿보입니다. 천하의 해적을 모두 박멸이라는 목적 아래 결코 휘둘리지 않는 그의 독선이 언젠가 폭주해 해군 자체를 흔들지 않을지 최종장 전개가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원수로서 모든 해군의 권한을 쥐고 있지만 가끔 전화를 막무가내로 끊어버리거나 아랫사람의 보고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꽉 막힌 독재자라는 평도 어울립니다. 이소나 아라마키처럼 만만치 않은 신임 대장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카즈키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 장악을 완수할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형의 죽음을 지켜보고 정신이 무너진 루피는 흉터가 아물지 않은 채로 사카즈키 이름만 들어도 분노를 감추기 어렵고 훗날 충돌 시 이전과는 다른 전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분화, 유성화산, 경교옥년, 명구 등 여러 기술들이 등장하지만 파멸적인 효과는 대동소이하게 잔혹하다는 점이 아카이누식 마그마 전투를 대변합니다. 오다가 설정한 해군 vs 해적 대립 구도에서 사카즈키만큼이나 참혹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유발해온 인물이 거의 없기에 파국적 사건마다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사카즈키가 패왕세까지 갖췄다는 공식 근거는 없으나 지극히 폭발적인 리더십과 무장색 견문색 역량을 갖추어 작중 최강 레벨의 전투력을 보유한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정상전쟁에서 자신을 방해한 코비가 출세가도를 달리는 점 등을 보면 오직 실력 위주의 조직 개편을 지향하는 그의 태도가 모순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사카즈키는 루피 일행이 나타날 때마다 그 녀석을 놓쳐선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거리 상여건상 즉시 움직이지 못해 본을 사귀는 장면이 잦습니다. 검은 수염 마샬 D, 티치, 세계정보인, 그리고 해군 원수 사카즈키는 원피스 서사의 결정적 적으로 꼽히며 루피와의 직접 대립면에서 사카즈키는 에이스 사건을 통해 감정적 상징이 더욱 크다는 평가입니다. 빅맘 카이도 연합이 붕괴되고 샹크 스티치 루피가 주도하는 새 판도에서 해군의 역할을 사카즈키가 어떻게 규정할지가 원피스 최종장 전개를 가르는 또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카이누 사카즈키는 해군 측 최강 리더이자 해적을 증오하는 절대적 상징으로 루피와 에이스의 원한이 집약된 숙명의 적이며
세계가 뒤집히는 최후의 전쟁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